부동산 거품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도 대거 이제 부도가 나고 많이 무너지고요. 지금처럼 자기 자본 비율이 4% 5%이던 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20% 30%로 올라간답니다. 왜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? 더 이상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강남에 서울에 아파트 가격들이 폭등한다라고 엄청 언론에서 펌프질하고 있는데요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정말 그럴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. 지금이 2025년 7월인데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. 며칠 사이에도 분위기가 바뀌는 게 시장의 모습입니다.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. 거래의 80%가 2년 이내에 거래 취소를 내보이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. 서울 기준의 말입니다. 사실상 사기죠.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짜로 얘기하고 그냥 눈먼 호구들한테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.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요. 앞으로 엄청난 쇼크,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영컬들이 이제 2%대, 1% 후반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부담하며 지내다가 자기들이 대출 받았을 그 시점에 이자율보다 2배가 늘어서 지금 힘들어하죠. 4% 4.5% 이자를 내느라고 아우성입니다. 근데 이게 그걸로 끝일까요? 아니라는 겁니다. 6% 되고 7% 되고 8% 되는 일도 생길 겁니다. 무서운 일이죠. 금융권들에게는 잡힌 물고기라 계속 뜯어먹을 거고요. 30년 40년 동안 대출자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파트 뜯어먹고 사는 영끌족들이 삶이 좋아질 수가 없죠. 2011년에는 하우스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.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빚의 규모가 좀 적었던 거고요. 2억 3억이었던 거고 지금은요 5억이고 6억이고 7억이니까 훨씬 더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. 보통의 사람들이 원리금으로 은행에 200만원 이상씩 갖다 주면서 살면요 삶이 되게 우울합니다.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걸 모르는 이들이 미친듯이 돈 벌겠다고 뛰어들었죠. 사실상 금융권과 건설업계와 저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하수인들,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, 교수라고 하는 놈들, 그리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, 유튜브 놈들이 같이 합작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. 그 사기극에 걸려든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있는 중이 지금이죠. 25년이 지나고 6년, 7년, 8년 뭐 그쯤에 저는 집을 살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짐작하는 겁니다.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.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집을 사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몇 안 되는 엄청난 이제 결정이죠. 그걸 언론 뉴스나 유튜브 놈들이 말하는 걸 철석같이 믿고 뛰어들어서 한다. 인생이 개박살 나는 겁니다. 제가 아는 지인도 아파트를 4채를 샀고 평가 금액으로 100억이 넘는답니다. 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정말 부자일까? 아니면 어떤 걸까? 뭐 여러 생각들을 해봅니다. 두고 보기도 하고 기다려 보기도 하고 각자의 인연대로 각자의 삶대로 살아가겠죠. 두고 보는 겁니다. 지켜보는 겁니다. 어떻게 흘러가겠죠. 근데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가 지는 겁니다.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만약에 제가 정신 나가서 대출을 내고 한 6억을 대출 받았고 한 4%대 대출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? 64, 24 이자만으로 200만원 내는 겁니다. 원리금 따져서 한 250만원에서 한 280만원 낸다라고 하면 삶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매우 우울할 것 같습니다. 받는 월급에서
200만원 250만원 떼고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. 이게 무수히 많은 영끌족들의 현실입니다. 둘이 맞벌이해서 돈 버니까 200만원 250만원 부담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근데 현실은요 계속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영끌족들이 답이 없다고 이제 자기가 사놓은 집 월세를 무지하게 올려서 내놓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.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겁나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. 잘 좀 따져봐야죠. 잘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살아가는 게 우리 생각대로 척척척 안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.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가 뭡니까? 꼬일 수 있다라는 거.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꼬일 수 있다라는 거. 대출금리가 다른 사람도 안 올라가도 나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내가 실직할 수 있다라는 거.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.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런 걸 따져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고민, 그런 걱정, 그런 염려가 쌓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? 삶이 더 이제 보수적이 되어야 하고 더 안전하게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삶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해보자고, 잘 따져보자고, 어떻게 지낼 것인지,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말입니다. 우직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게 참으로 수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잘 좀 살아보자고, 잘 좀 지내보자고,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직하게 삶을 좀 전개해 나가고 책임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거품 붕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좀 더 냉정하게 삶을 내다보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유행 바라거나 과도한 욕심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